즐거운 한국어 초급 1-14과 이 소포를 필리핀에 보내고 싶어요. 과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포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소포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포장 방법 어떻게 보내냐, 배로 보내냐, 또는 비행기로 보내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우체국에서 무엇을 해요? 이런 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체국에 왔어요. 지금 엔젤씨죠?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엔젤씨는 지금 뭔가 여기 가방을 들고 있죠? 소포를 보내려고 해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사람한테 물어보죠?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 거 보니까 포장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 QR코드를 이렇게 촬영하시면 이미지를 하면 링크가 나오죠? 그럼 이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과제 1. 소포 포장 방법에 대해 묻기. 안녕하세요. 이걸 필리핀에 보내고 싶어요. 그럼 먼저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화장품이에요. 어떻게 포장을 해야 돼요? 화장품은 먼저 비닐로 잘 싸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잘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여기서 보내는 방법이라기보다도 포장하는 방법이죠. 이제 보내기 전에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엔젤과 직원이 나누는 대화였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제 1. 소포 포장 방법에 대해 묻기. 안녕하세요. 이걸 필리핀에 보내고 싶어요. 그럼 먼저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화장품이에요. 어떻게 포장을 해야 돼요? 화장품은 먼저 비닐로 잘 싸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잘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포장하는 방법을 지금 안녕하세요. 어디다 필리핀에다가 보내고 싶다. 목적지를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포장을 해야지 돼요. 지금 가방 안에 뭔가를 들고 왔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지금 포장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이 뭔지 물어보죠. 화장품이에요. 어떻게 포장을 하나요? 해야 해요.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죠. 화장품은 먼저 비닐로. 자, 이거 왜냐면 액체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죠. 주로. 그래서 비닐로 싸야지 돼요. 깨지지 않게. 그 다음에 저 상자에다 넣고 요런 적당한 크기가 있죠. 이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잘 붙여줘야 돼. 이렇게 요런 데도 있지만 요런 모서리 같은 데도 흘러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좀 엉성하다 하면 붙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 이게 너무 크거나 하면은 그 안에 완충 작용을 하는 이렇게 뽁뽁이라든가 이런 종이 같은 걸 많이 이렇게 구겨서 넣어주지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런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과제였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지금 어떤 그림인가요? 지금 아까 그거예요. 포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보내겠다고 하죠? 이 엔젤 씨의 고향은 필리핀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체국 직원에서 보내는 방법. 이번에는 진짜, 아까는 그게 좀 잘못 썼었는데,
배로 보내냐, 또 비행기로 보내냐, 가격은 얼마냐,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어디에, 필리핀에 어떻게 보내요? 뭐 배로 보내요, 뭐로 보내요? 이런 거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과제 2. 소포 보내는 방법 묻기. 이 소포를 필리핀에 보내고 싶어요. 그럼 이 저울 위에 놓아주세요. 1kg입니다. 비행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면 얼마나 걸려요? 배로 보내면 3주쯤 걸리고 비행기로 보내면 5일쯤 걸립니다. 그럼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네, 요금은 35,000원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어떤 방법인지 무게 재고 요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똑같은 장면인데 다시 듣기 하는 겁니다. 과제 2. 소포 보내는 방법 묻기. 이 소포를 필리핀에 보내고 싶어요. 그럼 이 저울 위에 놓아주세요. 1kg입니다. 비행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면 얼마나 걸려요? 배로 보내면 3주쯤 걸리고 비행기로 보내면 5일쯤 걸립니다. 그럼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네, 요금은 35,000원입니다. 네, 이런 대화였죠? 자, 이 소포를 필리핀에 보내요. 어디에 보내요? 필리핀에 보내고 싶어요. 고 싶어요.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저울 위에 놓아주세요. 연음돼서 놓아주세요. 1kg, 이 저울이 여기죠? 무게를 재야 돼요. 비행기에 너무 많은 거를 실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잽니다. 비행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실 거예요? 이제 그 교통, 운송 수단을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배로 보내면 얼마나 걸려요? 배로 보내면 3주. 너무 길게 걸리죠? 비행기로, 이거 오타네요. 비행기. 이거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로 보내면 얼마요? 이응이 잘 안 써지네요. 비행기로 보면 이제 5일이 걸려요. 그냥 도해지겠네요. 그럼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이 사람은 지금 빨리 가는 거를 선택한 거죠. 네, 요금은 35,000원입니다. 35,000원. 연음 지난번에 공부했죠. 어휘 시간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우체국에 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무게도 재고. 그다음에 아까 과제 1에서는 포장을 했죠. 이제 여기다 무게를 재고 가는 목적지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무게를 잰 다음에 배편인지 비행기 편인지 선택해서 가격을 정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자, 이제 다 해봤습니다. 그럼 대화가 있는데 이 표는 좀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냥 캡처에다 붙였어요. 자, 사람 일과 사람이 대화 연습을 하죠. 짝활동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제 이거를 보내는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손님이 되고, 한 사람은 직원이 돼서, 이 사람은 직원이고, 한 사람은 이제 여기 직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손님이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화장품은 아까 많이 했으니까 음식에 대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음식은 흐르면 안 되니까 아까는 여기 비닐로 한 번 쌌죠? 근데 이거는 2번 싸래요.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김치 냄새가 익숙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냄새를 맡아보지 못한
새로운 냄새이기 때문에 찡그릴 수가 있어요. 이 발효되는 그 익힌 냄새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번 싸고요. 그 다음에 상자에 넣고 아까 이렇게 테프 처리했죠. 이런 것도 흐르지 않게 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테두리 같은 데도 좀 이렇게 새어 나오지 않게 해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도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런 비닐, 뽁뽁이 같은 완충 작용을 하는 비닐이나 종이 뭐 이런 구김지 같은 거를 넣어주면 좋겠죠. 자, 그런 걸 물어보겠습니다. 음식을 필리핀에 보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잘 포장해야 해요. 이걸 어떻게 포장해야 해요? 이거리니까 음식이죠? 음식은 어떻게 포장해야 해요? 음식을 잘 싸서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잘 붙여야 돼요. 상자에 싸서 잘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상자에 이름과 주소를 쓰세요. 요 상자에 이제 기표지가 있죠? 어디로 가고 누가 뭐 내용물. 그런데 얘는 좀 특별하죠? 음식이니까 어떻게 싸야 돼요? 그래서 포장을 하라고 하니까 포장하고 기표지 쓰라고 하니까 얘는 어떻게 싸야 하니까 얘는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비닐로 2번 싸야 돼요. 여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싸고 여기 상자에 테이프로 붙이고 또 안에 여기도 뽁뽁이 완충제도 넣어주세요. 이랬는데 여기는 빠졌어요. 자, 이번에는 책을 보냅니다. 이 책을 베트남에 보내려고 해요. 어디에? 베트남에. 어떻게 해야 해요? 책은 그냥 뭐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봉투에 우선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포장해야 돼요? 봉투에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테이프로 잘 붙여줘야 돼요. 책 규격에 맞게 이거를 잘 접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상자에다가 이름과 주소를 쓰세요. 책도 이렇게 흔들리거나 떨어지면은 상자가 만약에 훼손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파손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봉투에 넣은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줘요. 이 테두리 같은 데를. 그 다음에 상자에다 놓고 그 상자에는 어떻게 기표지를 써서 붙이는 거예요. 이름과 주소를 쓰세요. 자, 여기 있는 예를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듣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에디가 뭘 샀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에 맞게 번호를 쓰세요. 그랬네요. 우선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봅시다. 우체국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걸 캐나다에 보내고 싶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꿀이에요. 그래요? 그럼 포장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요? 어떻게 포장해야 돼요? 먼저 꿀을 비닐로 여러 번 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상자에 넣으세요. 그리고 상자 안에 비닐과 종이를 많이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좀 잘 들어보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거였어요. 근데 여기 순서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캐나다에 보내고 싶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우리 아까 꿀이라 그랬죠? 네, 꿀을 잘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요? 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포장을 다시 해야 돼요. 직원이 꿀이라고 하니까 지금 깨질 것 같으죠? 이 꿀 자체가 이게 액체 반액체잖아요. 액체도 있고 그래서 포장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용기가 담는 그릇이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또 유리병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보통은 유리는 잘 안 하죠. 이렇게 보내는 거 선물 같은 거에는. 그렇지만 이게 액체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도 없었지만 다른 거를 훼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다시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포장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요? 어떻게 포장해야 돼요? 어떻게 방법 나왔죠? 먼저 꿀을 비닐로 여러 번 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상자에 넣으세요. 그리고 상자 안에 비닐과 종이를 많이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나왔어요. 순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그런 포장을 다시 꿀이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포장을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비닐로 여러 번 싸라 그랬어요. 여러 번 싸야 돼요. 그러니까 비닐로 싸요가 여기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상자에 넣어요. 비닐로 싼 거를 상자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와 비닐, 이건 뭐예요? 완충제예요, 완충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꿀이 이렇게 있으면, 꿀이 뭔가 이렇게 용기에 담아있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담아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빡 여러 번 비닐로 막 테이프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테이프 했죠? 그 다음에 상자에 넣었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뭘 넣어요? 종이라든가 뽁뽁이 같은 거를 여기다 완충작용을 하라는 거 이렇게 넣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이게 고정될 수 있도록. 요즘은 스티로폴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딱 모양을 져서 움직이지 않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아니 제품 판매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이 목이나 병을 딱 해놓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품화 되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완충제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상자 안에 비닐과 종이를 많이 넣으세요. 이건 뭐야? 완충제.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대화 2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보내는 지금 방법이죠. 포장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방법이에요. 아, 이런 표가 나와서 복잡하다 하지만 지금 이 표는 배로 가는지 비행기로 가는지 지역은 어디인지 무게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다고 이렇게 붙여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선택을 하겠죠. 아니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로 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자, 대화 손님과 지금 직원으로 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이 되었어요. 학생이. 이 소포를 중국에 보내고 싶어요. 여기 있습니다. 중국. 요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거고 되어 있는 거고 요걸로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이 소포를 중국에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7kg이네요. 어디다? 저울에다 무게를 쟀더니 7kg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비행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실 거예요? 이거는 점원이죠? 그래서 7kg이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중국은 여기 있고 7kg은 이 구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로 보내요? 비행기로 보내요? 하니까 배로 보낸다고 했어요. 배로 보내면 2주 기간을 물어보죠. 비행기로 보내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을 물어봤어요. 중국이니까 여기는 4일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배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중국이니까 여기 2주가 걸린다고 했어요. 여기 마우스가 어디로 자꾸 벗어나네요. 2주가 걸린다 그랬어요. 아이고. 여기입니다. 여기. 아, 여기도 밑에 다 정리가 되어 있네. 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를 보고 사실 이걸 한 거예요. 자, 무게 중국에 보낼 거예요. 7kg이에요. 배로 보내면 2주, 비행기로 보내면 4일입니다.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비행기는 4일이니까 비싸겠네요. 35,000원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여기 러시아도 있지만 이제 이 사람은 인도를 선택했네요. 인도에 보내고 싶어요. 인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또 마우스가 잘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예요. 인도. 3kg입니다 하면 이 범주에 있죠. 그러니까 3kg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자, 또 이쪽에도 있죠? 이쪽에도 있는데 이거는 비행기 표니까 3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요되는 시간은 3주 또는 5일 이렇게 돼요. 이제 이렇게 우선 체크를 하고요. 여기 5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소포를 인도에 보내려고 해요. 3kg입니다. 비행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면 얼마나 걸려? 시간을 물어보죠? 3주 걸린다 그래서 3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답을 하는 거죠. 배로 보내면 3주쯤 걸리고 비행기로 보내면 5일쯤 합니다. 우리가 이미 표를 해놨어요. 이거를 보고. 그럼 배로 보내주세요. 배니까 3주 걸리고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 25,000원. 네, 25,000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표를 한번 훑어보고 어떤 내용인가 하고 보고 요거에 맞춰서 짝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는 지역, 여기는 저울에다 자랐을 때 무게를 쟀을 때 그 그램수, 킬로그램수 이런 거 있죠? 무게가 나가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간, 배로 가면 얼마나 걸리고 비행기로 가면 얼마. 이거는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그래서 내가 빨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음식 같은 거는 상할 수도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생일이라든가 이런 거 정해진 날짜가 있죠. 그러면 좀 빨리 보내는 거예요. 돈이 비싸더라도 여기는 뭐 책이나 이런 거는 천천히 가도 되죠. 내가 연구를 위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런 거가 아닌 바에야 천천히 가도 되는 거면 이런 거 기간이 늦어도 되죠. 이런 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듣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나트 씨가 뭘 보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찾는 겁니다. 들어봅시다. 우체국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어서 오세요. 태국에 소포를 보내려고 해요. 네. 여기에 받는 분 이름과 주소를 쓰세요. 그리고 소포는 이 저울 위에 놓아주세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홍삼이에요. 5kg이네요. 비행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면 얼마예요? 배로 보내면 15,000원이고 비행기로 보내면 25,000원이에요. 그럼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답을 잘 찾으셨죠? 뭐였나요? 홍삼을 보낸다고 하고 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홍삼을 아이고 여기 마우스가 계속 이상하네요. 홍삼을 보낸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낸다고 했어요? 물어본 다음에 비행기로 보내니까 답은 이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잘 찾았는지 한번 지문을 볼까요? 어서 오세요. 태국에 나트 씨는 태국 사람이죠? 태국에 소포를 보내려고 해요. 네, 여기에 받는 분 이름과 주소를 쓰세요. 기표지에 지금 먼저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그리고 소포는 저울 위에 놓아주세요. 왜요? 무게를 재야 되니까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내용물을 묻습니다. 홍삼이에요. 찾았습니다. 5kg이에요. 여기 g수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5kg이네요. 비행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실 거예요? 하니까 배로 보내면 얼마예요? 하니까 이 사람이 저이구나 하고 친절하게 배로 보내면 15,000원이고 비행기로 보내면 25,000원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럼 가격이 저기니까 적당하니까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는 거죠. 네, 다 잘 찾았으리라 믿습니다. 자, 기표지. 이게 이제 지금 이거는 한국으로 보내는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휘 배울 때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내는 분이 위에 있어요. 편지도 그렇죠. 편지 봉투도 보면 그리고 이게 1588-1300 이게 실제 우체국 이 콜센터예요. 그래서 뭐 배달이 안 됐다든가 뭐 이러면은 뭔가 또 배달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 여기다 다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번호도 좀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이 기표지 자체에. 그리고 여기다 써서 스티커를 탁 해서 접착제가 붙어 있어서 상자 같은 데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낼 때는 주소를 적어야 돼요. 어디 사는 분인지 연락처를 적어야 되죠. 받는 분. 그래서 보내는 분보다 받는 분 쪽이 약간 넓어요. 이 사람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데는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쓰고 등기번호는 꼭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찾아요. 우체국 콜센터에다 물어볼 때 등기번호가 어쩌고 저쩌고인데 배달이 안 됐어요. 뭐 파손되었어요. 이렇게 하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번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번호들이 많죠. 이런 게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주소 쓸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큰 단위부터 써요. 국가, 그런데 국가는 한국 내에서 보낸다고 생각하면, 물론 이게 또 해외로 나가면 다르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말은 잘 모르겠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게 뒤로 가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나라명이 제일 끝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국가는 내국에서는, 국내에서는 이걸 생략하고요. 무슨 도가 있죠. 경기도,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 있죠. 또 아니면 시가 있어요. 광역시도 있고 특별시. 그래서 무슨 시, 뭐 서울시, 부산시, 뭐 또 광주시 이렇게 있고 시군. 또 범위가 작은 데는 군이 있어요. 그래서 군 또는 구, 도봉구, 강남구 뭐 이런 거 있죠. 은평구, 뭐 송파구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무슨 동이 있어요. 이런 순서로 내고 번지나 호수를 써요. 근데 요즘은 도로명이라고 해서 외국처럼 도로의 로자를 써요. 그래서 무슨 로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썼나요? 우리가 어휘 시간에 배운 걸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내는 분 어떻게 쓰셨나요? 자, 이렇게 썼어요. 서울 용산구 신계동 이렇게. 근데 여기는 잉크, 지난번에 잉크를 보냈으니까 잉크존이라는 데서 회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등기 같은 경우는 서로 묻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우편번호예요. 우편번호를 쓰면은 아까 좀 더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말만 써도 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가 서울 용산구구나 이런 거를 우체국에서 빨리 보고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받는 분은 어떻게 썼나요? 자, 이거는 뭐예요? 안진우님 좀 더 얘보다 크게 쓰고 받는 사람이 안진우지요. 이 사람은 보내는 사람이 잉크존이라는 그 물류센터 내지는 뭐 이런 거 판매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전화번호, 집전화 다 써놔서 여기 뭐라고 할까? 이건 연락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전화번호 해도 되지만 주로 연락처예요. 핸드폰으로 요즘 모든 게 다 연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서울이고 송파구고 동이고 여기 이 사람은 지금 도시가 서울시죠? 서울시 이런데 시는 빠져서 그래요. 송파구 잠실도 1, 2, 3, 4 이렇게 이제 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인데 번지 수도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호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편번호도 이렇게 좀 보내는 분보다 받는 분이 좀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주로 안 쓰기도 하지만 이 내용물이 뭔지 HP 잉크 어쩌고저쩌고 이 번호 코드가 있고요. 검정 잉크의 2건, 수량은 하나 이렇게 해서 배송 메시지, 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이 받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도 남기지만 요즘은 문압 배송이에요. 문압. 아파트면 아파트. 뭐 이렇게 바로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문압에 띵동하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렇게 배송해 주더라고요. 요즘 이런 게 좀 새로운 추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적었었나요? 이 사람은 주문인, 이 사람은, 자, 이거는 세 가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인이 010-8467, 이 사람이 안진우님이 지금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죠. 회사원이 대신 대리를 주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주문하는 사람하고 받는 분이 똑같아요. 주문하는 사람, 서울 송파역 있죠? 송파, 중량은 2kg, 무게를 쟀더니 2kg예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금액 2,500원. 요금이죠, 요금. 그쵸? 이걸 보내는 요금이 2,500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건 너무 싸네요. 2,500원짜리가 요즘 어디 있을까요? 이 택배비도 엄청날 텐데, 이거는 좀 예전에 저기라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긴 요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다 완부를 했는지, 아니면 착불로 또 받아내는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보를 여기에 다, 하여간 이 기표지 안에 이런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를 반드시 써야 돼요. 등기번호. 그래야지 이 우체국에서 만약에 배달이 사고가 났다든가 뭐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보고 요즘은 영수증도 어디로 해요? 모바일로 막 주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청일. 2008년 자료네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가격이 적죠.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2008년에 6월 6일 날 보냈어요. 수취인, 받는 사람이에요. 수취인이 안진우에. 이 사람은 지금 여기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게 핸드폰이 가장 좋아요. 요즘 핸드폰으로 다 되죠. 그래서 주로 핸드폰 번호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주소도 이렇게 또 부기를 해놨어요. 똑같은 건데 지금 이렇게 거듭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다. 여기다 압축적으로 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송을 받았을 때 분리수거를 해야 되죠. 박스나 이런 거를. 그런데 얘를 잘 띄어서 폐기를 한 다음에 보내야 돼요. 쓰레기 분류장에 가보면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없애버린 다음에 분리수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읽고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집에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그것은 사과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과를 먹었습니다. 이유지요. 좋아하기 때문에 먹었어요. 며칠 전, 오늘이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로부터 전이에요. 전. 그렇죠? 비포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이제 화제 전환을 할 때 이렇게 써요. 그런데 2시간 후에 배달 아저씨가 다시 왔습니다. 사과를 먹고 참 좋았어요. 이제 어떤 배달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시간 후에 배달 아저씨가 다시 왔습니다. 배달 아저씨, 택배 아저씨 있죠? 다시 또, 그쵸? 역시 또 다시 이런 거에 왔습니다. 아저씨는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그 소포를 다시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잘못 배송된 거예요. 오배송이라 그러죠. 그것은 위층. 이 집이 아니라, 그럼 이 집이 위층이니까 이 집은 201호겠네요. 301호의 소포였습니다. 아저씨가 너무 바쁘니까 휙휙 이렇게 배송하다 보니까 잘못 배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각한 걸 얼른 확인하고 왔으니까 망정이지. 그런데 우리는 놀라서 죄송해요. 우리가 사과를 다 먹었어요. 이 집도 지금 자기네 소포인지 호수를 확인하지 않고 야 사과는 누가 보내서 하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이죠. 2시간 동안에 이렇게 다 먹었다니 참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배달 아저씨는 아주 당황한 얼굴이어서 당황이 뭐예요? 막 진땀을 흘리면서 자기 실수라든가 뭐 또 놀랍다든가 이러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거랑 배달 그대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 아저씨가 다 물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301호에 가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네가 다 먹어. 그래도 이거는 먹는 거니까 그렇지 다른 거 같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집에 소포가 오면 받는 사람 이름을 잘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 후 우리 집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 아시죠? 자, 이거 보세요. 받는 사람을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집 앞에 띵동. 우리 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파트가 계단식이냐 복도식이냐에 따라서 쭉 이렇게 있죠. 근데 이 계단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두 집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저씨가 너무 물건이 많은 엘리베이터에서 휙 던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벼운 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5배달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집 문 앞으로 한다는 게 막 휙휙 하다 보면 옆집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식구 중에 그런 걸 보는 사람도 있지만 노인이라든가 아이들은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우리 집에 왔네 하고 들고 와서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이름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며칠 전 우리 집에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그것은 사과였습니다. 과거니까 다 이렇게 과거로 썼습니다. 며칠 전이잖아요. 우리 가족은 모두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2시간 후에 배달 아저씨가 다시 왔어요. 택배 아저씨죠? 아저씨는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그 소포를 다시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위층 301호의 소포였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우리도 깜짝 놀랐죠? 어머나, 죄송해요. 우리가 다 먹었어요. 다 사과를 먹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과를 다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배달 아저씨는 아주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저씨한테도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기가 잘못 배달해서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어우 아저씨 죄송해요. 아까 얘기했죠? 죄송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다 먹었어요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301호에 가서 이 사람도 아저씨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어머 죄송해요. 우리가 우리 건 줄 알고 먹었어요. 하고 대답을 하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 있죠. 이거가 미안한 것보다도 좀 더 송구하다고 생각할 때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요. 집에 소포가 오면 받는 사람 이름을 잘 봐야 합니다. 그 후 우리 집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잘 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확인이 필요한 거죠. 자, 이 택배를 받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우리가 아니라 301호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 아저씨한테 우리가 다 먹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고 또 301호에 가서 어머 죄송해요. 우리가 우리 건 줄 알고 먹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저씨와 301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겠죠. 자, 여러분은 언제 친구나 가족에게 소포를 보냈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써봅시다. 이럴 때 아까 이것도 나왔죠? 언제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과거냐 뭐 미래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 누가 그랬는지 그래서 이런 걸 육하원칙이라 그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걸 순서로 쓰면은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기사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신문이라든가 이런 보도자료에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쓰지 않았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201호 사람들이 그쵸? 201호 분이 언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죠. 이건 뭘 우리가 먹었다는 그 실수한 이야기를 쓰니까 우리가 201호 우리는 201호죠. 우리는 언제 며칠 전에 어디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거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생략할 수가 있어요. 뭘 했어요? 이 사과 배달 온 것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건 줄 알고 먹어버렸어요. 왜 먹었어? 우리 건 줄 알고 먹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호 사람들은 며칠 전에 사과가 배송됐는데 그것을 우리 건 줄 알고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소포를 보냈습니다. 보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야? 저는 어머님 생일날에 어디에서 뭐 내가 경상도면 경상도 뭐 아니면 생략해도 돼요. 뭐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사서 우표 배편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어머님 생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어머님 생일에 여기에 벌써 다 들어가요.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체국에서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체국에서는 우편 업무를 해요. 우편 업무는 등기를 한다든가 이거는 반드시 급한 거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확실하게 받는 사람이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럴 때는 등기를 보내요. 보통은 우편 편지를 보내지만 이거는 수취인이 꼭 받아야 되는 거는 등기라고 합니다. 번호도 있었어요. 요금도 비싸요. 당연히. 소포는 뭐야? 포장을 해서 하는 거가 소포예요. 그래서 무게도 재고 지역에 따라서 배편인지 비행기편인지 따라서 요금이 달랐죠. EMS 이것도 마찬가지. 외국에다가 빨리 보내는 그런 등기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좀 빠르죠. 비싸죠. 그리고 집에까지 와서도 이렇게 접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 등기 소포 EMS가 본래 우편 업무예요. 어디다가 물건이나 편지나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등 외에도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카드회사 하는 일을 대신해서 은행 업무가 있고 우편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표를 뽑는데도 내가 우편 업무를 하는지 또는 은행 업무를 하는지 번호표 뽑는 게 다르죠? 이런 일도 하고요. 택배회사에서는 원래 배달을 하려면 택배회사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우체국 택배 해갖고 이것도 아예 그 포장에다 찍혀서 기표유지에다 적어봤죠? 이런 것도 해요. 또 한국의 각 지역에서는 특산물 팔아요. 여기 특산물 뭐 고기라든가 한우, 뭐 횡성 한우, 뭐 어디에 대천김 뭐 이런 식으로 어디에 뭐 가평에 이렇게 특산물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 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팔아요. 알뜰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체국도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포스트 오피스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데 가면 내가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행이 먼데 우체국이 가까워요. 그런 사람은 이 은행을 대신에 우체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좀 확실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택배, 배달도 좋아요. 이거 배달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도 굉장히 좋아요. 물건이 좋아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해외에 가는 것도 있어요. 아예 포장을 해서 해외로 바로 내 친지가 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바로 여기서 사서 구입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팔기도 하고요. 우체국도 다른 관공서와 같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요. 요즘은 토요일은 안 하죠? 그래서 요즘은 금요일까지만 일을 합니다. 돈을 찾거나 환전, 그쵸? 그래서 우리 학습자님들도 가실 수가 있어요. 또 보험 가입, 각종 가입, 보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택배를 보낼 수 있어요. 아까 등기, 택배, 기표지 이런 거 써봤죠? 집에서 바로 배송을 받아볼 수 있는 거. 또 휴대폰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분도 있었는데 이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편 업무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우체국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 다 배운 거를 포장하는 방법, 소포, 우체국에다가 필리핀에 이걸 보내고 싶어요. 이런 게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우체국에 가서 포장을 해서 또 어떻게 보내는 방법 이런 것도 배웠어요. 배로 보내는지 또 비행기를 보내는지 무게를 재는 건지 또 포장에 뽁뽁이나 이런 포장 완충제를 넣는지 이런 거를 지금 여기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많이 안 해보셨겠지만 또 기존의 분들은 아마 익히 잘하고 계신 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